공무원은 더 이상 꿀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연금, 정년이 보장되는 든든한 직장, 이 두 개만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한 해가 지날수록 찬밥 신세입니다. 회사도 나라도 날 책임져주지 않으니 내 집이라도 있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올해가 가장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인생 최대의 쇼핑, 내 집 마련 어디로 해야 할까요? 너도 나도 집이 생기던 2021년 폭등장. 저도 같이 올라타서 사볼까 생각했지만 끝도 없이 치솟는 가격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잠시 외면하고 있었는데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하겠다고요. 나라에서 책정한 예산이 총 27조 원이라는데 나온 지 일주일 만에 10%가 소모됐대요.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최대한의 돈을 끌어모아서 상급지로 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지역을 너무 좁게 보는 건 아닐까?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날려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정년까지 다니며 연금으로 노후 준비해야지 원대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완벽한 계획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공무원 연금공단 부채가 880조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보다 많다고 해요. 연금 못 받는 게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진짜 현실이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루는 아이 둘 키우는 선배와 이야기하는데 학원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 월급은 아이들 학원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100일 된 아기 한 명 키우고 있는데 몇 년 후 나는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은퇴를 하면 지금처럼 월급도 안 나올 텐데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퇴사율도 높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사기업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엄청난 부자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몇 억씩 빠진 집값,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냅니다. 네, 이렇게 공무원이신 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고 이분의 가장 큰 재테크 고민은 올해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동대문구 구축이냐 성북구 신축이냐 세 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분의 그 지출 내역 가계부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여기다 소득은 두 분이 합치셔가지고 650만 원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월 고정 지출, 변동 지출 합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있는데 250만 원? 와, 우와, 장난 아니네요. 250만 원? 아이 한 명 있는데 맞벌이시고 250만 원 정도 쓰시고요. 거의 370만 원을 저금을 하시네요. 저축률도 상당히 높으시네요. 많이 아껴 쓰시는 생활비도 거죠. 정말 아껴 쓰시고 계시고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재정 상태를 가지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이분들 상황을 정리하면 30대 아이 하나 있는 3인 가족이고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짠무원입니다. 짠무원. 짠 생활을 하는 공무원 커플입니다. 지금 좀 전에 코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 달에 250만 원 쓰고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되게 알뜰하게 돈을 차곡차곡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번에 내 집 마련 관심이 별로 없다가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이거 우리 신생아 특례대출 해당이 되겠네. 왜냐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셨대요. 맞아요. 그래갖고 알아보는 와중에 출시 일주일 만에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다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치. 저희가 처음에 이분 사연을 딱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생아 특례대출 특집.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많아서 9억 이하 아파트를 매매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상담을 하는 걸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 관심이 많으신 분들 혹은 뭐 우리 아들이 신생아 특례대출 이번에 써서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는데 이거 공유해주고 싶다. 혹은 뭐 내 동생이, 내 형이, 내 누나가, 내 언니가 그런 분들은 잘 봐주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공유도 챙기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되게 놀란 게 공무원 이 박봉에 진짜 돈 열심히 잘 모으셔서 너무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혹시 설마 기회 아닌가? 관심을 가진 것만으로도 잘 될 수 있는 분이다. 진짜? 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시작 좀. 네. 저희한테 질문 주신 게 좀 좋은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를 살까요? 아니면 조금은 그보다 못하지만 좀 새 아파트를 사볼까요?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그게 1번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면에서 그런 게 궁금하셨어요?
아무래도 상급지는 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아무래도 좀 강남 접근성을 따져가지고 네. 상급지가 나은 것 같고 네. 아들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아내도 신축 아파트 살고 싶어 하고 그래가지고 아. 예, 그런 거를 조금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 좋은 지역으로 갈까, 좋은 집으로 갈까, 이런 고민이네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질문이 되게, 일단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네. 키 큰 남자가 좋아, 잘생긴 남자가 좋아? 고민되네. 약간 지금 옆에서 그러게. 아내분이 지금 터졌어, 지금. 봐봐요. 키 큰 남자가 좋아, 잘생긴 남자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따가 신생아 대출을 통해서 뭐 8억에서 9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잘 골라서 매매하는지를 제가 바닥부터 처음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려야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예.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럼 도대체 키는 얼마고 생긴 거는 얼마나 잘생겼고 그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대문구 구축 아파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인지, 예. 성북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구축 아파트라도 상급지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네. 왜냐면 성북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뭐 정릉에 있는 뭐 금호도 있고, 금호 센터 힐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좀 떨어지는 신축이거든요, 성북구에서. 네. 근데 성북구에 뭐 롯데캐슬 클라시안인가? 뭐 그 새 아파트 있잖아요. 그 현대백화점 뒤에 있는 거. 예, 그런 맞아요. 거는 또 되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그리고 동대문구 구축 아파트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량리역 근처에 있다거나 이런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뒤쪽 아니면 장안동에 있는 거 이런 건 좋아하는데, 뭐 답심리 그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는 구축 아파트 이런 건 사람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 그러니까 키 대 얼굴 했을 때 키의 다양성이 너무 크거나 얼굴의 다양성이 너무 큰 이런 주제는 사실 답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제 생각인 거고, 예. 지금부터 제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서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본인의 생활 반경이 어디죠? 경기 북부권인데요. 네네. 의정부하고 아내는 도봉구 쪽에서 아, 일해서. 그러면은 일단은 그쪽에 출퇴근하기가 아무래도 편한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벌써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면은 네. 반으로 뚝 잘라 이렇게 네. 서쪽 동쪽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동쪽이 좀 낫겠죠? 예. 그죠? 그 동쪽 중에도 한강 아래쪽보다는 한강 위에 있는 게 낫겠죠? 예. 자, 이렇게 먼저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의 범위를 일단 한번 좁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네. 자, 그러면 동북부 지역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8억에서 9억 사이 하는 동북부 지역의 동네를 그냥 두두두두 말해볼게요. 예. 아파트들이 있는 거. 일단 20평대 구축 아파트는 성동구, 광진구에 있습니다. 성동구 행당동, 뭐 하왕십리동, 그 다음에 광진구의 구이동 이런 데 있어요. 자양동 이런 데가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그 하나 뒤에가 동대문이죠. 예, 맞아요. 우리 코비님께서 고민하셨던 동대문. 동대문에도 구축 아파트, 그리고 동대문에서 조금 외곽 쪽에는 신축도 8억 언저리로 거래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몰랐죠? 예,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성북구로 넘어가면 성북구에는 준신축, 신축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8억대로 거래할 수 있는. 물론 메인 지역 뭐 기름이나 이런 데는 이제 구축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신축 아파트도 8억대예요. 노원에 있는 거 이런 거. 중랑구에도 뭐 중랑구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가정 아이파크나 이런 거는 8억대로 거래하기는 좀 어려운데 나오는 게 9억 이상으로 나오긴 하는데 거의 9억 언저리예요. 네네. 예, 그래서 요 정도로 분포가 돼요.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예,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동구, 뭐 광진구 이런데 20평대 구축 아파트가 8억에서 9억. 예. 그리고 동대문, 성북구에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선택지가 넓어져요. 30평대도 있고요, 신축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자, 근데 뭐가 지금 두 분이 저하고 뭐가 다른 거냐면, 아까 본인도 얘기했죠. 여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동대문에
비교적 신축 아파트가 8억대에 거래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지 몰랐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하고 우리 코비님하고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너나이님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저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많이 다녀보셔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다녀본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앉아서 단지를 찾아보기만 해도 나와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뭐냐면 서울 시내 수많은 150만 세대의 아파트들 중에 내가 아예 감이 없는 상태에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어려운 거지, 순서를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뚫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생활 반경으로 4분의 1 토막을 냈죠. 네네. 자, 그럼 내가 찾아봐야 되는 범위가 4분의 1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그 4분의 1 중에 내 예산에 맞는 거,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워낙 파격적이니까 가급적이면 대출을 좀 많이 쓰고 싶어 하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렇죠? 금리가 싸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금리가 싸니까 대출을 많이 쓴다고 했을 때 뭐 7억에서 8억, 8억에서 9억 요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8억에서 9억 정도 하는 아파트들을 다 찾아볼 것 같아요. 한번 날 잡고. 8억에서. 네네네. 네. 그러면은 아파트가 쭉 나오겠죠? 네. 그럼 제가 그 아파트들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아요. 우리 코비님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찾게 된 아파트 2개를 놓고 고민하는 거고, 네, 그 맞아요. 저는 그 동네에 있는 8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를 싹 다 추려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좋은 선택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거길 가보는 거예요. 예. 가보는 겁니다. 근데 다 가냐? 다 가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지도에서 로드뷰 같은 거 있죠. 예, 예. 그런 걸로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보세요, 먼저. 아, 로드뷰로. 예. 쓱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뭐 지하철 노선이나 이런 거 보고 거기서 한번 더 추려내요. 그래서 저라면 5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단지를 추려낼 것 같아요. 5개에서 10개 단지. 네. 그 다음에 거기를 우리 아내분하고 네.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가보는 거야, 다. 네네. 가보는 거. 우리 여기 가볼래? 오늘은 여기 가볼까? 그리고 집도 봐요, 한번 그냥. 요즘에는 생각만 그냥 해도 좋으신가 봐. 그냥 가가지고 손잡고 들어가서 저희 지금 집 신생아 특례대출로 집 살려고 하는데 집 좀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아주 해서 환영하지. 집을 보는 거예요. 그냥 예약 안 해도 돼요, 요즘에. 저녁 때 가면. 그러면 사장님과 사장님이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해. 신생아 특례대출 얘기를 해야 적극적으로 보여줘요. 막 이러고 있어. 그 얘기를 해야 돼. 그 얘기를 해야 진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데리고, 신생아, 애기는 어딨어요? 애기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집에 있어요. 얘기 나셨구나. 저희 집 제가 한 번만 안내해 드릴게요 하면서 쫙 집을 보여주세요. 자, 그럼 집을 보면 네. 내가 거기서 산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네네네. 내가 거기서 산다는 상상을 하면서 여러 개를 보다 보면 그래도 그 중에 이게 낫다. 이게 딱 보여요. 아, 예. 그렇게 골라서 사는 거예요. 단 주의할 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다 얘기했고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많이 떨어져서 8억에서 9억 사이인 아파트가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밖에 안 떨어져서 8억에서 9억 사이인 아파트가 좋겠어요? 많이 떨어져서 8억 9억이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만약에요. 그러면 걔는 하락장에 방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네.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좋아요. 사실 넘어갔다. 코비님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네. 제가 일부러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저도 많이 떨어져서 8억에서 9억인 게 조금밖에 안 떨어져서 8억에서 9억인 것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지금 단지를 보다 보면 8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를 쭉 추려내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한 8억 9천까지 올라갔다가 8억 2천에 나오는 애가 있고요. 네. 10억, 11억까지 올라갔다가 8억 8천에 나오는 애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진 게 좋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댓글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락 방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가치가 없고 별로라서 막 떨어질 때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얼핏 들으면. 그렇죠. 그쵸? 그럴듯하죠? 예. 제가 이것만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코비님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많은 신생아를 낳은 우리 초년 부부들한테 예. 반포에 반포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예, 그 유명한 아파트. 엄청 유명한 아파트거든요. 반포는 좋아요, 안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그죠? 반포 별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반포는 되게 좋은데, 좋으면 하락 방어가 잘 돼야겠네요? 예, 그렇지 그쵸? 않나요? 그냥 예. 상식적으로. 예. 근데 반포자이가요, 38억 9억을 갔었어요. 전용 84제곱미터가. 근데 31억 2억에 나와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층 말고요. 중간층. 한 30% 가까이. 그죠? 그러니까 20% 정도 떨어졌어요. 네. 하락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8억이 떨어졌는데. 예, 맞아요. 근데 걔가 제일 좋은 애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이해되시죠? 아, 예, 네,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우리 신혼 부부들, 이런 부동산 경험이 없는 부부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거 왜 많이 떨어지는 거 사라고 하냐. 아. 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야, 그런 거는 떨어질 때 그렇게 왕창 떨어진 거 잘못 사면 안 되니까 안 떨어지는 걸 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 볼게요. 신생아 특례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알아둬야 될 첫 번째가 내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사고자 하는 지역을, 범위를 일단 좁힌다. 첫 번째. 그죠? 우리 코비님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동북부 지역에 직장이 있으니까 동북부로 좁힌 거예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내 예산에 맞는 아파트 단지들을 다 추려내요. 네. 네, 쫙 추려냅니다. 그러면 수십 개가 나올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추려내서 그 아파트들이 몇십 개가 되면 그걸 다 가보면은 시간 다 가잖아요. 1년 걸려요. 그거 다 가면.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로 또 다시 뭐 지하철 라인이라든가 뭐 내가 진짜 싫어요. 난 언덕이 너무 싫어. 그럼 일단 언덕 같은 거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들을 추려서 몇 개를 가보고 그 중에 가급적이면 많이 떨어져서 내 예산에 맞는 아파트들을 찾는다. 네. 네,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저는 좀 좋은 지역,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 예. 그렇지만 이왕 내 집 사시는 거고 아직 경험이 없으시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단계대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다 가서 집도 보고 하시면서 내가 여기 사는 상상을 해보면 네. 그러면 결국에 좋은 것들을 골라낼 수 있다. 네. 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코비님 덕분에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코비님 덕분에. 다른 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하나 정도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경우 이자가 한 2.7%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렴하네요. 대출 최대 금액을 한 4억 5천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네.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괜찮은 대출을 받는 감당 금액일까? 네. 저는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너나이님 생각은 어떨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원리금이 200만 원 정도 되나요? 226만 원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다. 이거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을 맞아요.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아들내미 누가 봐요? 지금은 그 아내가 네. 이번 연도 12월까지만 좀 육아휴직 중이고 네. 그 다음부터는 복직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가까운 데에 또 어머니가 좀 사시고 계셔가지고 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어머니한테도 사실 이거는 백내 사정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부모님한테도 비용을 들여요. 그럼. 아, 맞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두 분이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원리금 22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시고 네. 부모님한테 그 육아를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 네. 매달 100만 원 정도는 저축이 된다. 예, 예. 라고 하시면 저는 무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신생아 특례대출이 좋은 게 이거는 변동금리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고정금리고 만약에 5년 안에 우리 또 두 분이 또 의기투합 하셔가지고 하나 더 낳으시면은 또 5년 연장이에요. 고정금리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대출은.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매달 100만 원 정도는 남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만약에 그거보다 좀 적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제가 100만 원이라고 하냐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모으셔야 네. 나중에 뭔가 다른 일이 있을 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뭐 누가 아프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내 집 마련 이후에도 좀 투자를 꾸준히 하고 싶은데 네. 러나이님 책을 좀 많이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 적게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고 평균 한 2, 3천으로 투자를 과거에 많이 해주셨다고 사례를 적어 놓으셨는데 네. 그게 혹시 현재에도 좀 적용이 되는 투자 금액인지 네, 돼요.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은 어려워요. 서울 근데 사실 저는 제 책이 오히려 지금부터 더 의미 있는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계약 기간 다 돼가지고 절판되게 생겼네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다시 돌고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를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봐요. 전부 다. 매일매일. 아파트가 어떻게, 시세가 어떻게 나오고,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고, 이걸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왜 작년 말에, 저는 전세가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매매가 안 되니까, 매도자들이 매매로 내놓은 물건을 전세로 돌리면서 전세도 쌓이고 있다. 그래서 전세도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많은 분들이. 제가 그때 너무 그렇게 섣부르게 딱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내년 1월 설 전후에 이사철이 지나는 걸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전세가 되게 많이 거래가 됐어요. 이미 강동구 빼고. 강동구 입주가 있어서.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체감하는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하는 말에 전세를 구하려고 했거나 전세를 구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냥 뭐 지표로 전세가 몇 프로입니다 이런 건 의미 없고요. 우리 아파트 내가 관심 있었던 단지 전세가 빠지는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전세가가 다시 상승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근데 다만 제가 예전에 투자할 때처럼 뭐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투자하는 시기가 오려면 조금은 더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몇 억씩 있어야지 뭐 투자를 해볼 수 있고 이런 시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투입 금액이 작아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이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만 이전에 2천만 원, 3천만 원일 때는 집값이 4억이고 전세가 뭐 3억 5천 이랬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지값이 다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그러면 투입 금액도 한 2배 정도는 더 든다고 봐야겠죠? 그렇구나. 뭐 한 7, 8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해보셔도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동산 투자만 해야 된다거나 아파트 투자만 해야 한다거나 부동산 투자 외에 다른 투자는 다 쓸모없다거나 이런 말은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친한 친구 김현준 대표도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고, 그래서 뭐 반드시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부동산 거래 경험을 쌓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아직 잘 모른다 라고 하면 제 책을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책을 쓸 수 있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너바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바나님이 3개월에 한 번씩 부동산 투자 입문 강의를 하세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판단하셔도 돼요. 들어보고 뭐 이거 나랑 안 맞는다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검증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종잣돈을 2억 8천을 두 분이서 모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언제부터 모으신 거예요? 순수 모은 거야?
그 아내가 저 언제부터 모았는지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고 저는 이제 입사하고 나서부터 네. 그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생활해가지고 네. 그 아무래도 지출이 많이 적어가지고 착실하네. 거의 대단하다. 그때는 월급의 한 80%까지는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저축을 막 5, 6년 정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 가만네, 좋아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내 월급의 70%, 80%를 저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와. 많은 분들한테 귀감이 될 것 같고 예, 예. 10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거든요. 저축의 기간이. 아, 예, 예. 되게 옵션이 사실 많잖아요. 지금 코비님이 내 내 집 마련을 첫 집을 아이랑 지금 3인 가구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뭐, 동대문구도 나오고, 막, 광진구, 성북구, 막, 뭐, 그냥 내가 골라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지금 되신 거잖아요. 아, 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쵸.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도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은, 내가 이런 아파트도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저는 지난 10년간 두 분이 굉장히 노력해서 얻은 거에 대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걸 너무 잘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거든요. 예.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또 10년 뒤에는 또 이렇게 한방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갈림길이니까 아, 예, 예. 저는 계속 좋은 선택들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좋은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게 내 집 마련이든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투자든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비님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수고하셨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마음이 급해져서 싸지도 않은 걸 덜컥덜컥 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진심을 담아서라고 합니다. 열반스쿨 듣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과로랑 스트레스로 이렇게 응급실에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코에 호스를 꽂고 있을 정도로 조금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뭔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 탓만 했던 것 같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상사가 그러니까.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저한테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걸 열반스쿨 기초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내가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구나. 사실 제가 이 강의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이 강의를 듣고 바로 부자가 돼야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 강의는 부자를 바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강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그대로 내가 잊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확신을 갖고 열반스쿨을 듣고 난 지금 총 자산은 10억 정도 되고 3년 뒤에는 전국을 아는 그런 부동산 투자자가 돼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 것 같고, 열반스쿨 기초반을 들어야 될 분들은 지금 처하신 상황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변화를 원하지만 방향은 모르겠고 그리고 돈도 벌어보고 싶고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